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같은 날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보게 되면 시장의 흐름 바로 캐치할 수 있겠죠. 다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에 무료 강연 공부방 준비했습니다. 명절 때 우리가 강연 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심심하셨을 텐데 또 이번 주부터는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요. 오후 9시에 오늘도 참석 부탁드리고 일요일도 참석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지금 보니까 시장이 약간 올라가는 듯 했었으나 올라가는 듯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힘이 빠지고 있는 윗꼬리가 보이죠. 어쨌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말은 결국 지수 상태는 지금은 상승하려고 하다가 힘이 빠진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위로 더 올라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중국 증시가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지수 이야기하는데 내일까지 중국 증시 휴장인 건 왜 이야기하지? 역시나 중국에 들어갈 돈, 중국에 매매할 돈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몰리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지수가 약간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어제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전부 다 빨간불을 막 켜고 있다 보니까 에이씨 이제 사야 되겠어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나 싶네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은 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이 나오게 돼요. 우리 사람 보면은 어깨, 머리, 어깨에서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죠. 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하락의 전조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승하고 있던 꼬리쯤 제일 위쪽에서 나오는 이런 전조 현상은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사실 거면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상승의 시작일 수 있는 자리에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또는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저점일 수도 있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하는 걸 보시고 사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어제 오늘 꼭 사야 되나라고 한다면은 매수의 시기는 아니다.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새로운 시작일 때 매수하시거나 돌파 자리인 거죠. 넘어가면 사라는 자리입니다. 돌파 자리 3250포인트를 넘어갈 때 좀 매수를 해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서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고 저점일 수도 있는 자리에서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혹여나 지금은 고점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히 샀다가 물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불리로 따진다면은 불리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명절 지났지만 그래도 일단은 관망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일단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던 종목들이 좀 올라와 준다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9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31종목이 눈에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쿠팡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오르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쿠팡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은 이제 물류 관련주라든지 식품 관련주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테마이기도 했던 푸른 기술도 조금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지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들과 함께 이제 제약 관련주들도 조금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하한가 근접 종목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9종목이나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그중에 7종목은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나온 모습이에요. 일단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종목들 파루 같은 경우 지금은 역시나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는 종목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갑자기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요.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거나 좋은 형태가 아닌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무제표만 딱 체크해 보더라도 야, 전신에 빨갛다. 전신이라는 게 결국 이제 부산말로는 모든 게 빨갛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빨갛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투자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죠.
이런 형태가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HLB라고 하는 기업이죠. HLB 뭐 허위 공시네 아니네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허위 공시다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로 서로 이렇게 좀 뭐 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장 발표도 지금 현재 녹화 2시 14분인데 지금 입장 발표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책임 묻겠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이야기가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닌데 기사가 먼저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 기사가 먼저 나왔을 때는 하한가에 내려갔다가 HLB 관련주 전부 다 하한가 내려갔다가 지금은 뭐 사실이 아닌데 일단은 너무 이렇게 너무 일파만파 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또 꼬리를 달면서 쭉 올라오면서 하한가가 풀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 저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무런 정황이 없거나 아무런 일도 없는데 저런 일들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뭐 의심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일단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만약 일단 당분간 의심은 되지만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다시 또 일시적으로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 갑자기 빠졌다고 놀라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일시적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일시적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냐면 오늘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G3 BNT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악재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내부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무슨 악재인지를 봐야 한다. 그러나 이제 오늘 한 번 더 떨어졌죠. 얘도 허위 공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당장은 일단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얘도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 포인트 나올 수 있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증시는 급등도 있고 상승도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떨어지는 사태들도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바로 체크 한번 해볼 텐데 서울식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약간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시게 되면은 서울식품 주가가 200원, 300원이죠. 이화전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300원, 500원,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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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원, 900원짜리들이 많죠. 이게 무슨 시장인가라고 한다면은 동전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경계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품절주가 급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동전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이 아무래도 그냥 동전이니까 지폐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짧게는 하루,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내도록 이렇게 동전주들이 막 일제히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잘못 잡으면 여러분들 계좌에는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 이런 시기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서울식품이 이제 그런 예로 좀 급등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 급등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동전주 관련주가 지금은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화전기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이화전기라고 하는 부분이 역시나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해가지고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기업에 투자한 이트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화전기가 먼저 급등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게 따라가가지고 이제 서울식품도 역시나 지금은 급등하고 있죠. 서울식품도 이유 없이 그냥 괜히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게시판이 북적거리고 있다.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제빵 사업이라든지 냉동 제품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는 기업인데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한때 급등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힘이 없었는데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장, 쿠팡 관련주로도 약간 엮여서 냄새가 풍기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EDT라고 하는 기업도 동전주였는데 오늘 지표로 바뀌었습니다. 1035원이죠. 요 기업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흑자 전환 이후의 상승세라고 하지만은 동전주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동전주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쁜 기업이라기보다는 동전주 중에서 나쁜 기업이 많아서 그래요. 뭐 일단 뭐 동전주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나쁜 기업은 있을 수는 있지만 동전주들은 의외로 나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괜히 투자하시게 되면 뭐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고 한다면 계좌 크게 빵꾸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구산업이 오늘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이 기업도 뭐 끼가 참 많은 기업이기도 해요. 뭐 밑으로 폭락했다가 급등하기도 하고 정치 테마주에 엮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한 종목인데 오늘 급등한 이유는
당장 보니까 비철금속 테마라고 하죠. 구리 테마. 지금 구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비철금속 관련주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철금속 관련주는 사실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지금은 이게 이제 급등해서 여러분들이 이구 산업만 눈에 보이실 수도 있는데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신고가 영역이니까 아마 3,500원, 4,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게 되면 매도가 맞을 것 같고요. 요거 말고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고려 아연과 같은 기업들 아직까지도 역시 오늘 좀 꿈틀거렸네요. 그죠? 3.8% 정도 꿈틀거렸는데 얘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조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꼭 급등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급등한 종목 중에서 테마를 찾아서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는 조언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KCTC죠. 항만, 하역, 국제운송 이런 관련주인데 역시나 쿠팡이 되면은 야 이거 해외로 가는 거 아니야? 쿠팡 상장하게 되면은 이런 협력사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쿠팡의 물류 협력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2연상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KTH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로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얘도 협력사로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뭐 부분이고요. 지어소프트도 이렇게 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오아시스 마켓이죠. 우리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류를 하면서 새벽 배송을 하고 거기서도 쓱 배송이라든지 뭐 이런 뭐 경쟁사들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그런 쪽이 크니까 오아시스도 크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으로 지어소프트가 또 상승을 해서 치고 갑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50조, 55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런 물류 관련주들 전부 다 상승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쿠팡 상장 뭐 좋은 기업인 거는 맞아요. 저도 쿠팡을 사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3년 전이었는데 뭐 팔지를 않더라고요. 비상장 주식으로. 그런데 쿠팡이 적자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했더니 적자 경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상장을 시키니까 손정희 회장이 그 적자를 나더라도 계속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줬단 말이죠. 3조치나 투자를 해줬었는데 그 투자한 금액들이 20조로 불어난다고 하죠. 그렇다는 말은 적자 경영을 굳이 해소하지 않더라도 돈은 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미리 산 사람들은 득이 되겠지만, 쿠팡 관련주로서 뭐 동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고점인데 앞으로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고가에 사서 크게 고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방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렸지만,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저도 사고 싶었던 종목이에요. 쿠팡 물류 담당을 하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질 않고 있길래, 야, 이거는 올라갈 만하겠는데 사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올라가 버린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못 샀으니까 내 거 아니다 생각이 들고 샀으면은 뭐 수익을 즐기고 좀 자랑도 했겠지만은 사질 못했는데 뭘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더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익이 나면 팔고 그리고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것은 정답인 거죠.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이 안 된다라는 거고 더 간다 안 간다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동방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요 결국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현진이 팔아라고 했다고 또는 어떤 전문가가 팔지 마라고 했다고 해서 좋은 선택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매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의 미련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가 해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어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난 들고 가고 싶고 더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줘. 계속 그렇게 강요해서 들고 가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남 탓할 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그죠? 떨어지게 되면은 네가 가져가랬잖아. 난 팔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투자는 역시나 주도적이지 못하고 결국 끌려다니는 매매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종목을 잘 팔으시는 게 어떨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리 이 종목을 2,000원대 샀다고 한다면 저는 5,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올라가는 거 몰라요. 그 이후 올라가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아마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매도가 다 진행되지 않았을까. 뭐 실제로 저희는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올라갈 때,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도 올라갈 때 다 매도를 하고 지금 다 매도하고 치웠어요. 저희는 16,000원대 사가지고 2만 1,000원대 다 매도를 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 15,000원대 사서 올라갈 때 지금 21,000원대 이것도 다 팔았죠. 다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은 아니지만 팔고 난 다음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 파미셀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요. 요 기업도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사놓고 여기 올라오기 시작할 때 팔았는데 언제 팔았습니까? 여기 두 번째 상한가 가던 5,000원대 다 팔았습니다. 근데 더 올라가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수익이 냈는데. 예, 우리는 수익을 50% 냈는데 뭐 그게 끝난 거지 뭘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떤 종목은 팔았더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팔았더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 올라올 때 여기 15만원대에서 다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죠. 그거 어떡하라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등하는 종목들이 요즘에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보유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유했다가 빠지게 되더라도 그건 본인의 책임이 되는 거고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미련을 가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익이 나면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어쨌든 모든 투자를 할 때 제일 유리한 거니까요. 쿠팡 관련주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를 시작하라 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쿠팡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지수와 견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쿠팡이지 싶네요. 그래서 쿠팡 관련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